컴퓨터를 좀 만져봤다 하는 분들은 아는 단축키가 있죠. 컨트롤 플러스 Z키. 문서든 편집 프로그램이든 실행 취소를 위한 단축키입니다. 잘못해서 틀린 부분을 수정할 때 아니면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단축키 하나면 돌아가는데요. 우리도 살면서 실행 취소키를 누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가 후회되는 일, 돌아가고 싶은 날, 혹은 애초에 아무 일도 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리고 싶은 그런 날이 있죠. 하지만 실행 취소가 단순히 그 전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거니까요. 한 주간의 쉼표 사분음표 문을 열었습니다. 저의 사분음표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첫 곡으로 크로스케이 씨의 예 듣고 와서 인사 나눌게요. 내가 밴드 레벨 걱정 있는 기도 진짜 swagger hey everyday 어느새 변함없이 나는 마이크를 쥐고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누구도 없는 세상 속 정말 돈이 모든 건 집에 가는 얘기해도 결국 모두 다 사라지는 건 신문대로 고두고 인사들어 떠나고 사실은 공식은 간단하지 근데 지키는 게 어렵고 영보이 밥의 챌린지 의미 없는 왕게임 누가 더 세지 마음 모는 게 피험 선언 갈아 따먹지 목적하는 삶의 출구 목표만 최고지 돈이 독이 되고 눈을 가려 여러 해야 규중이 늦을 수가 없네 회계 권력보다 번성 피해 좀 멘탈 게임 매치 뛰는 매치처럼 매일매일 마인 댐 Let it on, hold it on, yeah, keep it 달려가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갈 길을 가지 가스페리 나의 뿌리 길이 너는 받는 관심 없이 살아가니 전 세계를 뱅뱅 내가 부른 가스대로 사는 것이 비전이네 확인의 미션 평범하게 살던 삶이 비범하게 change 난 이미 아닌 하나님이 타이밍에 뒤집어진 사건 월드 코스터 미션 Holy Fire See 오늘 영웅아 see 어쩜 K이한 명분이 분명한 CCN 힙합을 하는데 왜 이리 댓글이 많은지 아군의 공격이 또다시 날 막지 못해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까지 거짓 들어보시 가지까지 버틴 많은 의사들은 싹다 치고 내린 Let's get it 할렐루야 Let it on, hold it on, yeah, 길을 달려가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매일이 박스돼 내가 진빛은 빛이 돼 무엇질러 완성할 수 없는 가치의 삶을 살아가지 영원한 것을만 나는 원칙인데 현재대서 외치 성재대 피해 있을 때 걷는 돈 얘기보다 더 관심이 뜨거운 대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다 계속 yeah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뻔한 인생보다 불편하기 편해 네, 매주 자신의 영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천 뮤지션들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분음표의 DJ 사계절 내내 가을 감성으로 노래하는 가을 여자 어텀 프로젝트의 어텀 이은혜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왠지 꽤나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러분들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6월인데 분명히 6월인데
지금 한여름의 날씨잖아요. 그쵸? 저도 어제 뭐 서류를 준비할 게 있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낮에 더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막 넋이 나가 있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두통약 먹고 열 좀 식히고 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학생들 중에도 보니까 감기 걸린 사람 꽤 많아요. 저도 지금 살짝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데 6월인데 벌써 열대야가 있고 6월인데 벌써 한낮 무더위가 있고 생활하는데 쉽지 않은 그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조금은 불쾌지수가 있을 수 있는 더위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조금은 삶의 여유를 좀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사부는표가 좀 그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 바이오 리듬? 신체 리듬을 좀 잘 이렇게 유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더 더운 여름이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한 살 한 살 이제 먹다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뼈저리게 하는 시간들인 것 같아요. 몸이 건강해야 뭔가 에너지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도 계획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텀은 요즘에 6월 22일 날 나니아의 옷장에서 기획 공연을 또 하게 돼서 열심히 합주하고 있고, 네, 갑작스럽게 번개로 버스킹을 또 준비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떤 프로젝트 페이지나 인스타그램으로 소식 전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사부는표 청취해 주시고 공감 댓글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보내주신 사연 소개를 해볼게요. 은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송포유 들으면 정말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 싶으면서도 어쩜 저런 사람들은 꼭 저렇게만 행동할까 싶을 정도로 빡이 칠까 말까 할 때가 있어서요. 유유. 저도 여행 가는 스타일이 사연자분이랑 비슷해서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진짜 여행 가면서 배려심 1도 없는 애들은 길바닥에 딱밤 맞아야 돼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마 사연이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여행 때문에 이제 사이가 매우 안 좋아져서 한국에서도 이제 대면대면해졌다 뭐 약간 이런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네,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이익과 편리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에는 사실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은 사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 웬만해서는 이제 끊어지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제 이 혈연 관계 이상의 어떤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근데 뭐 흑백 논리로 누가 나쁘고 누가 안 나쁘고는 사실 양쪽 얘기를 또 다 들어봐야 되는 거라서 그냥 이해의 폭의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그 관계는 잠깐 내려놓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참는 거는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네, 서로에게 안 좋더라고요. 네, 여행 가면서 배려심 1도 없으면 정말 길 가다가 딱밤 맞아야 된다고 의은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상사병님께서 저번 방송 송포유랑 블루가이즈 나온 분들 방송 하도 들어서 리액션 매우 지경이에요. 어휴, 사부님표 듣는 거 일주일에 단 한 번 단비 같은데 이번 주는 올라오겠죠? 보고 싶습니다. 은혜 디제이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도 방송을 하다가 방송을 쉬게 되면 그 어떤 방송에서 쏟아야 되는 에너지들을 어쨌든 다른 곳에 쏟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의 어떤 말을 친구를 붙잡고 한다든지 뭐 금요일 날 저희가 꼭 녹화를 하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뭔가 좀 허전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블루가이즈님들 축가도 좀 다니시고 저번에 한강에서 버스킹 하시는 거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간간히 뭔가 활동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 뵙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사실 노래하는 사람들이 공연을 통해서 힘을 얻는 가장 큰 원천은 우리 노래를 들어주시는 관객분들과의 어떤 소통이거든요. 그게 제일이죠. 사실 뭐 저도 버스킹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주 토요일날 기습적으로 어딘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내 노래를 누군가가 관심 있게 들어준다 라는 게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상사병 형님 병은 걸리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불러가야지 또. 그리고 저희 사분음표도 계속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눈물 한 방울님, 나 라브인 분들 방송 너무 재밌게 들었었는데요.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계셨네요. 저도 파페라 장르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공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더 빨리 알아서 찾아볼 걸 그랬어요. 다시 사부님표 나와주시면 더 열심히 덕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안 나오시려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님, 덕질은 어느 곳에서도 할 수 있죠. 네, 저희 사부님표도 한번 찾아주시면 정말 저희도 너무 감사할 것 같긴 한데요. 꼭 사부님표 나오지 않아도 라브엠 분들 계속 열일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응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소통하시는 방법도 좋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오프라인 공연 한번 찾아가셔서 팬 인증하시고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 인스타에 마음껏 자랑도 하시고, 예, 동네방네 소문도 내시고 공연 영상도 찍어와서 올려주시고, 그게 어떤 이 덕질의 가장 큰 메리트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구애받지 않는다는 거.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다양한 영상들과 그런 컨텐츠들이 돌아다니니까요. 네, 그거 모아서 재미난 덕질 하시기를 바라겠고, 저희 방송에서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모셔보고 싶죠. 네, 오프 더 레코드로 그 공식적인 일정 이외에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올림픽 그 주제곡으로 선정되는 그 과정들도 더 궁금하기도 하고, 많은 썰들을 좀 풀어주셨으면.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결혼하시면서 어떤 가장으로서의 어떤 삶이나 아이를 이제 양육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 제 친구도 요즘에 이제 좀 뒤늦게 아이를 가지고 나서부터는 모든 관심사가 아이에 대한 것. 네. 저도 사실 막내 동생이 어려가지고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만의 그 애환과 그들만의 공감대가 굉장히 돈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다시 한번 좀 초빙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거꾸로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오랜만에 연어마냥 재민 디제이님 계셨을 때 사분음표 들었는데 뭔가 풋풋한 남매 같기도 하고 크크. 지금 방송도 너무 재밌는데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두 분이서 서로 투닥투닥하는 게 너무 재밌고 보기가 좋아서 두 번 듣고 꿀잠 잤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 쪽으로는 리즈가 아니었나. 왜냐면 우리 재민 디제이님의 어떤 그 억누를 수 없는 끼와 그 도른자의 어떤 그 열정, 예, 정말 아무 말이나 막 던지고 수습하고 뭐 그런 재미가 있었던 날것의 재미. 방송으로 치자면 거의 라디오 스타급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저도 이제 다 매력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 DJ로는 세 분을 같이 이제 했었잖아요. 원석이님이랑 하다가 이제 재민 DJ랑 하다가 이제 또 은별 DJ랑 또 하다가 혼자 하게 됐는데, 다 느낌이 달랐고, 그리고 또 혼자 DJ를 했을 때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혼자 하면 주저리 그냥 계속 얘기를 하게 되니까 정리돼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좀 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재민 DJ랑 방송을 했을 때는 사실 재민 DJ가 어디로 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커버하기 위한 엄청난 집중력과 함께 제가 좀 늙었다고 해야 되나. 하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때는 진짜 주고받는 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 방송이 좀 남아있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팟캐스트 다시 듣기 해보시면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더워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아요. 날이 너무 더워요.
한 가지 위안이 되는 건 습기가 그나마 덜해서 빨래는 잘 마르는 거 정도? 햇볕이 따가우니까 벌써 팔이 다 타버려서 본의 아니게 강제 태닝 됐네요. 하하. 은혜 DJ님은 여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름을 좋아하진 않지만 겨울보다는 버티기가 쉽다. 저는 추위를 너무너무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름인데 저는 외투를 갖고 다니거든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사실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에어컨을 이제 쐬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같이 추위 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에어컨을 줄일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제 꼭 외투를 갖고 다니면서 네, 입고 다닙니다. 목도 보호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살갗이 아파요. 그 너무 추우면 그 추위를 견디기 너무 힘들어해서 더위는 그냥 참아요. 더위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요즘에 너무 덥죠. 습기까지 많아지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네. 주변에 이제 IT에서 오신 분이 IT보다 한국이 더 덥다. 여기 너무 습기가 많아서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러시아 분이 나도 여기가 너무 춥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분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영상을 봤는데요. 참 요즘에 우리나라가 되게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게 환경오염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라면 조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에어컨이 있고 난방이 있어도 우리가 또 계속 에어컨만 틀어놓고 난방만 틀어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걸어 다닐 수도 있어야 되고 날씨를 몸으로 다 견뎌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더워님 더위 조심하세요. 저 어제 더위 먹어서 죽을 뻔했어요. 네, 건강 사분우표 식구들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덕질중님께서 요즘에 팟캐스트 듣는 거에 빠져서 라디오 프로그램도 팟캐스트로 듣고 교양도 영어도 팟캐스트로 듣고 있는데 마음 편하게 듣는 건 사분음표가 짱인 것 같아요. 좋은 노래도 많이 나오고 게스트분들도 엄청 많이 나와서 들을 때마다 너무 좋아요. 옹옹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팟캐스트가 저도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검색을 해볼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순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뭐 순위에 연연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니까 사실은 그 교육이라는 채널과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팟캐스트가 인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약간 공부하듯이 듣는다고 해야 될까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팟캐스트로 공부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정치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사실 한 몇 년 전에 그 정치 팟캐스트 때문에 팟캐스트가 확 뜨지 않았습니까? 그제 최근에는 흐지부지 되고 없어지긴 했지만 또 경제 영수증이라는 또 팟캐스트가 되게 유명했었고 보면은 약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어나 정보, 교양을 좀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사실 되게 강세고요. 저희처럼 음악 방송들도 많긴 한데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좋은 방송들이 많은데 개인 방송도 너무 많아지고 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 홍수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요. 덕질중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편하게 듣는 방송은 아니죠. 그죠? 뭔가 체크하고 기억하고 노력해야 되는 건데 저희 방송은 그냥 정말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사연이 나오면 사연이 나오는구나 공감하시고 같이 화내고 같이 웃고 하시면 되고요. 노래가 나오면 이런 노래 너무 좋다. 다음에 나도 또 들어봐야지. 이렇게 들으시면 되고 또 음악인들의 어떤 사연들을 들으실 때는 음악인들이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런 에피소드가 있구나. 이렇게 삶의 이야기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덕질중님 계속 덕질 많이 해주세요. 네,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사연 소개해드렸고요. 방송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사분음표 시즌 1
마지막 방송은 다음 주 목요일 낮 12시에 업데이트됩니다. 아이폰 유저들은 팟캐스트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안드로이드 유저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팟캐스트 관련 어플, 팟빵, 라디오 팟 등을 다운받으셔서 BTWJ 또는 4분음표로 검색하시면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 평가 많이 해주시고요. 많이 청취해주세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BTWJ로 검색하시면 4분음표 업데이트 소식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죠. 본 프로그램은 유럽 뮤직, 화이트 리본 뮤직, 라운제나 태영 퀴커물, 체리스말 치과, 스튜디오 사진을 그리다, CM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4분음표 TV로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올레 KT CMTV 채널 262번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세히 들어주세요. 저희 4분음표 시즌2 방송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게 돼요. BTWJ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들 마음껏 보실 수 있습니다. 새로 만나게 될 4분음표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음악 듣고 올게요. 빼곡히 적힌 책 속에 사랑 나를 위한 말 매일 반복된 내 삶에 하루 나 외치는 말 내 삶의 이유 내 모든 소망 내 호흡 날 향한 주님의 그 사랑에 난 살아가죠. 단 한순간에도 나를 놓지 않은 걸 I know Jesus. 지친 하루의 끝에서 내게 빛이 돼준 말 짙은 어둠 속에서 매일 난 기도하죠. 내 삶의 이유 내 모든 소망 내 호흡 날 향한 주님의
네, 한 달에 한 번씩 기쁜 일부터 우울한 일, 짜증나고 화났던 일, 미안하고 고마운 일 등등등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모아 사연과 노래를 소개해드리는 코너 송포유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첫 번째 사연. 기가 막히는 오빠 윤정님. 네, 저희 부모님 시간 개념 철저하게 가르치셔서 저는 한평생 지각한 적이 거의 없는데 저희 오빠는 아닙니다. 끝까지 시간 개념 없이 사네요. 기가 막혀서 몇 개 써요. 첫 번째, 태어날 때 맞아? 한 달을 더 살다 나온 인간이에요. 엄마 말로는 정말 둘째는 생각도 못할 정도의 사이즈였다고. 거기 의사들이 애가 당장이라도 걷겠다고 그랬대요. 어휴, 싹스부터가 그랬던 거죠. 두 번째, 학교 다닐 때 내리 정교권에서 놀았고 성격도 순둥순둥한 편인데 학교 담임 쌤마다 싫어한 이유는 정말 일주일에 3번은 지각했기 때문.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라서 아침에 챙겨주시지 못했지만 저는 멀쩡히 학교 갔는데 이 인간은 도대체 무엇? 결국 지각이 발목 잡아서 원하던 학교보다는 낮은 학교로 가게 되었죠. 세 번째, 대학연 내내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1년을 못 넘겼어요. 왜냐? 항상 약속 시간을 못 지켰기 때문에. 어휴, 이 정도면 진짜 이 인간 개간천선이 될까 싶죠? 네 번째, 지 결혼식 때도 늦었습니다. 결혼식장에 혼자 있던 언니 달래느라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그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인간 사람이 되는 건지 나올 때도 늦을까봐 걱정하네요. 이제야 걱정하냐며 저희 집에서 쌍욕을 먹었지만 그래도 이런 인간을 위해 시간을 잘 지키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심각한 분. 네, 결혼식에도 늦으셨다고 했는데 심각하긴 심각하네요. 그쵸? 글쎄요. 시간 약속은 사실 시간 약속 지키지 않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시간 약속을 안 지켜서 당할 수 있는 많은 경우에 불이익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지금 공부 잘했어도 학교 낮은 대학 갔고 그 아마 생활기록부 때문에 그랬나 봐요. 그리고 여자친구 1년 못 넘겼고 결혼식장도 늦었고. 근데 이 정도면은 남들이 뭐라고 하고 욕을 먹어도 안 지켜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계기가 필요해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자각하고 그거를 바꾸려는 노력이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좀 시간 약속을 게을리 했었던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는데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3시에 약속이면 2시 반까지라고 생각을 해둬요. 기록을 할 때. 그러면 이제 2시 반에 맞춰서 해도 늦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간에 맞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좀 많이 늦는다 그러면 3시 약속이면 2시 약속이라고 메모를 해두는 거죠. 그리고 알람을 맞춰둬요. 그러니까 아예 타임 스케줄에 맞춰서 핸드폰 알람을 그 분마다 맞춰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노선을 정해놓고 그 마지노선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놓는 거죠. 그러면 좀 덜 늦어요. 이 교통 상황 같은 건 사실 서울 시내에 사신다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하철이 아닌 이상이야. 지하철도 요즘에는 뭐 저기 시간이 꼬이고 그러면은 정차했다 가고 그러니까 어떤 여분의 시간을 미리 계산해 놓는 방식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팀 합주 같은 거 할 때 일부러 시간을 더 일찍 말해요. 예를 들어서 5시 합주면 4시 반이라고 얘기를 하면 5시에 모여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5시에 그러니까 여유 있게 그냥 시간을 말을 하는 거죠. 시간 약속이 중요하죠. 왜냐면은 나만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시간을 내가 이렇게 낭비시키는 거잖아요.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시간 약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제 첫 번째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뭔가 좀 덕이 돼야 하는데 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특히 교회 모임 같은 거 해보면 시간 약속 잘 안 지켜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 저도 하다 보면 시간 약속을 어기게 될 때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 시간을 미리 당겨서 체크를 해놓는 거죠. 1시간 정도. 그리고 준비도 그 1시간 전 기준에 맞춰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꼭 지각을 하더라고요. 네. 저는 시간 약속도 문제긴 한데 잘 못 지키는 게 있다면은 이제 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잘 못 지켜요. 하다 보면은 맨날 늦게 자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여파가 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습관이 돼서 좀 잠을 일찍 못 자다 보니까 이게 불면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인데 그거랑 이제 규칙적인 식사 시간 이런 건 좀 잘 못 지키는 편이에요. 일 자체가 불안정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이어트라든지 건강 관리 차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니까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키려고 되게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유라도 마시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침에 기상 시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당기는 거죠. 그러면 피곤해서라도 일찍 자겠지. 근데 지금 그렇진 않아요. 일어나는 시간은 똑같은데 자는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지켜보려고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텀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은 시간 약속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1시간 이상 기다려본 적이 있으신지 여기 이 오빠께서는 저는 있어요. 기다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좀 기르시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간 자기 스스로가 급해야 돼요. 결국에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나왔을 때 아이가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되물림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꾸시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민은 정말 고민이겠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 우리가 노래를 또 한 곡 듣고 갈 텐데요. 이 노래 선곡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디엔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해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모든 삶의 행동이 주안에서 올바르게 이루어지면 시간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주님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뭔가 정직하게 내가 말한 대로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정말 이 노래가 너무 딱 상황에 맞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디엔젤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듣고 와서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Let me hear you say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놀라 주님 내 사랑 놀란 주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Everybody sing it This is song for God, the angel
숨을 쉬는 짧은 순간에 Though I'll be there, you got me on my way 나의 눈을 감아도 느낀대 Cause it's a marvelous call 나의 끝까지 함께 시작부터 It's the king of beyond and all the above Live forever 천국은 멀지 않아 자기와 그대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붙드네 오너나 혼자 님의 사랑 놀란 주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Oh, everybody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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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ong for God the ange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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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be a praise to God, amen 놀란 주님 놀란 주님 놀란 주님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Oh, everybody sing it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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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song for God the angel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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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we be a praise to God, amen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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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사연과 노래 듣고 왔는데요. 리믹스 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에 듣고 왔습니다. 너무 신나네요. 그쵸? 자,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I love myself. 부산 사람님. 안녕하세요. 환장할 친구를 둔 20대 부산 사람입니다. 참고로 여자고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이 친구는 남사친이에요.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냐면요. 일단 사람들의 지적을 지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친구는 성미 자체가 좀 느린 편이에요. 이해 좀 힘들 때가 마트에서 계산할 때, 지하철 개찰구에서 카드 찍고 계단 올라갈 때처럼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에선 더 빛을 발합니다. 그냥 느려 터졌어요. 제가 계단 내려갈 때도 너무 느려서 사람들 우르르 내리고 탈 땐 속도라도 좀 맞춰라. 너 때문에 우리 뒷사람들 속도 맞추느라 느리게 가거나 너 째려보면서 올라가잖아. 라고 해도 급하면 어제 갈 것이지 왜 날 째려봐. 그런가 보다 해. 이러고 맙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고무줄로 묶일 것 같을 때는 야야 머리 좀 잘라라. 정신없다 야. 이러면 왜? 더 잘생겨진 것 같지 않아? 외국 애들 장발 많이 하던데? 라고 말해요. 지 주제를 너무 모르고 사랑하고만 앉아있습니다. 저야만 안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러는 거 100번 양보한다 치면요. 문제는 이 친구를 안지 얼마 안 됐거나 처음 본 사람들은 친구를 진성 도라이로 본다거나 비호감으로 보는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단순한 대인관계 말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선 이게 독인데 친구는 자기 주변에 남을 사람은 남고 갈 사람은 간다 이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서 오히려 제가 남 눈치를 너무 본다고 남도 신경 끄고 네 인생이나 살아. 네 자신을 사랑해. 이럽니다. 저는 이 친구가 20대 초반도 아니면서 찰떡선이 없는 소리만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남 눈치를 많이 보는 건가요? 은혜 DJ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옛날 같았으면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음악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지금 이 남사친 같은 분들은 막 엄청 도라이다라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자기를 정말 많이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느껴져요.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그냥 그런 분들만 부딪히면서 살았을 때는 사실 회사 같은 데서도 튀는 옷차림이나 행동을 별로 선호하지 않죠.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룰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 회사 출근했을 때도 회사 출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여직원이고 막내기 때문에 넌 일찍 와서 청소해. 이렇게 좀 나이 많은 언니들이 겁주고 야단치고 야 화장 좀 해. 화장 안 하는 거 예의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너무 어리기도 하고 뭔가 튀는 행동을 하면 계속 지적을 받고 하니까 아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 스스로도 조금 움츠러들었던 것 같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내가 더 많이 힘들고 만나면 자꾸 신경 쓰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제가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이런 친구가 있으면 그냥 존중해줘요. 네, 왜냐면 본인이 그 자신의 어떤 특별한 성격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받는 불이익마저도 감싸 안고 행복하게 살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의 어떤 행동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근데 이제 뭐 계단을 올라가고 순서를 기다리고 이런 거는 크게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좀 급하잖아요. 그래서 계단이나 뭐 어디 나갈 때도 너무 급하다 보니까 다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외국을 나가 보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더라고요.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 다 한국 사람. 그 중에 저도 있었습니다. 네. 자판기에 돈 넣고 음료수가 나오기 전에 고개를 숙이고 그 나오는 구멍을 노려보고 있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래요. 저는 그냥 이 친구가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고 자존감 있는 모습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거는 또 다른 얘기겠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응원합니다.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남들 눈에 맞추기보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자아 성찰이 아닐까요? 네. 그런 높은 자존감이 높으면 자신감이 세져요. 근데 제가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존감이랑 자존심은 좀 틀리대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을수록 쓸데없는 자존심이 높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의견을 주고받을 때 끝까지 자존심 세운 애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는 또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이 낮은 경우가 많다고 해요. 저도 20대와 30대를 걸쳐서 자존감의 문제, 그 문제로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물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근원적인 자존감은 높아졌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한 번에 좋아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부자라서, 그 사람이 예뻐서, 그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자존감이 높은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존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고요. 보통은 이제 성격이 형성되는 성장 과정에서 어떤 사건들의 영향들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꼭 부모님의 영향만 받는 건 아니고요. 가정 환경이 좀 어려웠다든지 혹은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에서 좀 안 맞았다든지 성품 자체가 원래 약하다든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굉장히 강압적인 부분들이 많잖아요. 맞춰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물론 지금은 많이 덜해지긴 했지만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존감이 또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성품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 자존감을 낮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존감 높이기 프로젝트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서 열등감이 생겼었죠. 노래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열등감을 어떤 열정으로 변화시켜서 저의 어떤 삶의 원동력으로 썼던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긴 한데 음악적 열등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노래를 잘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직도 완벽하진 않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긴 한데 그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되다 보니까 열등감이 많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조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자존감이 좀 낮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는 게 좋죠. 같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만나봤자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뭐 자기 개발서를 읽는 것도 좋고요. 저는 한때 심리학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음악을 하다 보니까 또 기복이 좀 더 깊어지기도 하고 감정 소모 같은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교를 자꾸 하게 되잖아요.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자존감이 낮으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비교의식이 강해지거든요.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생각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예수님을 더 가깝게 만나면 그런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잖아요. 근데 저도 고백을 하지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해서 그런 생각과 멀어질 때가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물리적인 부분들도 열심히 노력했어요. 계속적으로 나 자신을 좀 더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내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사랑받기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시절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살도 빼고 노래 연습도 하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기도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사람을 성숙하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이 타고난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조금은 결핍이 있는 친구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산 사람님께서 말씀해주신 남사친 분도 계속 살다 보면 이제 20대잖아요. 상처를 받긴 받을 거예요. 왜냐면 보이는 이미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도라이로 본다든지 비호감으로 본다든지 비즈니스 관계에서 불이익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이 많이 쌓였을 때 본인에게 또 어떤 결핍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부산 사람님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한 그냥 사람인 거죠.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 보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외국에서는 뭐 남이 뭐 탱크탑을 입던 뚱뚱한데 뭐 짧은 치마를 입던 뭐 몸에 문신을 새기던 말던 관심 많이 안 갖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머리를 어떻게 했든지 뭐 몸에 뭘 했던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수근수근 되죠. 이게 문화 차이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중요한 거는 나인 것 같아요. 남을 평가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의 기준으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바라봐 준다면 조금 더 편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요즘에는 불편러들이 완전 많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고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정신병이 있대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적인 세계관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넓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포옹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저의 그 이야기들을 막 주저리 풀어봤는데요. 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꽂히잖아요. 그럼 말을 할 때 막 끊임없이 말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듣는 사람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오후에 또 나가는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체 나눔을 하는데, 거기 가서 듣는 훈련을 계속 하고 있어요. 원래 저는 이렇게 토커적인 성향이 많고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들을 많이 하던 사람인데, 이제 목장 모임 같은 데를 가면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인원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2시간, 3시간 동안 듣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듣는 거를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엔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을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추천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지임니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라는 곡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로 이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내가 주님 알기 전 주님 날 먼저 하시고, 나 주님 사랑하기 전 주님 날 사랑하셨네. 나를 이미 아시고 내 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그 아들 보냈네. 살아가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너의
네, 잼리의 너는 내게와 편히 쉬어라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아쉬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4분 음표는 이번 주 방송을 끝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게스트분들의 이야기, 근황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전해드렸다면 이번 주 방송은 그동안 특별히 4분음표 방송에서 같이 노고를 나눈 제작진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제작진 분들은 4분음표 시즌 1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어떤 감회가 드셨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메인 작가님의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메인 작가님의 이런 긴 글은 또 처음 이렇게 접하는 거라서 매우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게요. 메인 작가님, 안녕하세요. 2016년 3월부터 4분음표 메인 작가로 있던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메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실력으로 너무 좋고 훌륭하신 스태프분들과 뛰어난 은혜 DJ님 후광에 묻어가며 4분음표에 참여했었습니다. 재민 DJ님이 같이 있던 때도 엊그제 같았는데 재민 DJ님에서 은별 DJ님 그리고 은혜 DJ님 단독 방송까지 그동안 제가 맡았던 방송에서 게스트분들이 88팀이었는데 기존 방송까지 더하면 4분음표가 얼마나 길고 오래 달려왔는지 새삼 훅 느껴지네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작가라는 위치를 맡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생각만 하면 철렁하는 실수도 몇 번 해보고 부족한 대본을 몇 번이나 읽어가며 이 대본이 과연 방송이 가능한 대본인가 수없이 곱씹기도 했습니다. 이 반성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4분음표는 아무래도 송포유와 근황 리포트 코너가 추가되기 전까진 전적으로 게스트 방송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게스트분들이 들려주셨는데요. 지금 당장은 소통분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땐 메인 작가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때라 소통분들 SNS도 찾아보고 구글에도 쳐보고 홍대강 씨가 진행했던 방송도 모니터링해서 번외 인터뷰지도 만들고 그래놓고 마지막 달라의 소통을 소풍이라 적어서 너무 민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물론 모든 게스트분들이 다 기억에 남지만요. 이 외에도 기억에 남는 일도 많았고 조금의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런 개떡 같은 대본을 찰떡같이 소화해주시는 은혜 DJ님과 칠랄레 팔랄레 실수 흘리고 다니는데도 괜찮다 격려해주신 작가님 이 대본으로 재밌게 방송 뽑아주신 스태프님들 재밌게 들어주신 청취자분들에게 무궁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빛과 소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4분음표도 많은 관심 청취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감사했었고 다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말 멋진 글 남겨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네, 그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작가분이라 그런가 글을 너무 잘 쓰시는데요. 네, 진짜 저는 작가님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특히 오프닝 같은 거 있잖아요. 매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글귀로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노래도 사실 곡을 어느 정도 뽑아내고 나면 고갈이 와요. 저도 지금 새로운 곡을 쓰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매주 새로운 어떤 오프닝 글귀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정리해야 하고 그 노래 선곡에 또 맞게 이렇게 대본을 쓰셔야 되니까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게스트 섭외도 또 이렇게 해주시는 우리 섭외 또 담당하시는 작가분 뭐 이따가 또 그분의 글도 읽어드리겠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뒤에서 노력을 해주셔서 방송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뭐 그냥 차려진 밥상에 수저만 얹었던 거죠. 그쵸? 뭐 개떡 같은 대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예, 수라상과 같은 대본을 주셔서 제가 그 수라상에 수저를 얹은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뭔가 감개가 무량하면서 마음이 뭉클한데 저의 어떤 소감이나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메인 작가님 또 시즌 2에서는 어떤 아이디어와 어떤 영감으로 또 저희 사분음표를 기획해서 같이 함께 해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되죠, 여러분. 그동안 시즌 1 고생 많이 하셨던 작가님께 다시 한번 마음으로 큰 박수를 드리면서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제작진들의 이야기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써니의 날 향한 마음 듣고 와서 계속해서 마음 읽어드릴게요. 날 향한 마음 날 향한 사랑 날 향한 시선 속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날 향한 소망 날 향한 기대 날 향한 계획 훈련 그 누구도 막을 순 없어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분 나 그 길 따라가리 죽음도 두렵지 않던 그분 날 향한 그분 위해 나 순종하리 날 향한 마음 날 향한 사랑 날 향한 시선 속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 날 향한 소망 날 향한 기대 날 향한 계획 훈련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주님께 기도하리 주님께 찬양하리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께 의지하리 주님과 함께하리 주님과 동행하리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만 사랑하리 날 향한 마음 날 향한 사랑 날 향한 시선 속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네, 써니의 날 향한 마음 듣고 왔는데요. 자, 이제 우리 제작진 분들의 어떤 소감? 네, 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진짜 짧고 굵은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이규환 CP님, 네, 국장님이시죠? 네, 정말 짧게 은혜 DJ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 너무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근데 되게 쿨하고 심플하시고 미니멀한 라이프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멋진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섭외 담당하신 작가님 또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쵸? 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섭외 담당 권 작가입니다. 매주 사부는표 제작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려니 참 쑥스럽네요. 사부는표 섭외 작가로 일하면서 참 보람찼는데 아무래도 매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크리스천 미션을 소개해드린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섭외는 주로 SNS를 통해 수많은 서치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섭외하려는 뮤지션분이 크리스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 확인하게 되고요. 메신저나 다이렉트 메시지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고 양해를 구한 후에 연락처를 교환하며 대부분 섭외가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 교회를 그만 다니게 되신 분, 신앙적으로 활동을 하기가 힘드신 분 등은 섭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사부는표를 하면서 아찔한 순간은 녹음 며칠 전에 건강관계상 녹음을 못하게 되는 경우, 또 녹음 직전 주까지 섭외가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르며 지인 찬스 동원해가며 긴박하게 섭외를 했던 일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손에 땀이 나네요. 그리고 또 녹음 현장에서 뮤지션분들의 주옥같은 라이브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부는표의 마스코트 은혜 DJ님, 다양한 뮤지션들과 만나면서 조금은 어려운 부분에 있었을 텐데 늘 찰진 방송으로 부드럽게 꾸며주신 로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매주 라이브 때문에 악기부터 마이크 모든 장비를 세팅하시고 녹음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사부는표 CP님, 네, 이규원 CP님이시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부는표 함께 해주신 200분이 넘는 많은 뮤지션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쓰고 나니 뭔가 수상소금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무튼 모두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또 이규원 CP님과 섭외담당 권 작가님께 박수. 네. 시즌 1 동안 사실 메인 작가님과 함께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분들이죠. 사실 CP님은 매주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면은 라이브 녹음을 또 다 받아야 돼요. 받고 저 라디오 녹음도 받고 그리고 편집하셔서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매주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섭외 담당하신 우리 권 작가님은 그 섭외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인으로 통해서 추천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직접 발로 뛰시는 거거든요. 사실 SNS 통해서 섭외하다 보면 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연락을 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실패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또 좀 무책임하게 갑자기 취소하기도 하고 막 그런 사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엄청 힘들게 고생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방송이 이렇게 여기까지 굴러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이 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몇 년이 흘렀죠. 제가 2015년에 신곡을 내고 그때 이제 라디오 게스트로 원석이님이 계셨을 때 이제 게스트로 왔다가 네 이렇게 투 DJ가 됐잖아요. 원석이님이랑 또 좀 오랫동안 한동안 이제 방송을 하다가 원석이님께서 또 쉬시게 되시면서 재민 DJ랑 방송을 하게 되고 재민 DJ가 또 연극 쪽으로 뮤지컬 쪽으로 전념해야 하고 학교 뭐 논문도 있어서 내려놓게 되면서 우리 또 은별 DJ와 함께 하게 되고 정말 주마등 같이 그 시간들이 지나쳐 오는데요. 아찔한 순간들도 많았죠. 진짜 그 목 관리를 잘 못해서 그 약간 목 관리를 잘 못했다기보다도 제 목소리 톤이 약간 허스키하고 쇳소리가 많다 보니까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진 않을까. 그리고 이제 컨디션을 아무래도 많이 탈 수밖에 없잖아요. 목을 쓰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런 생리현상들 때문에 아찔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기억에 나는 거는 이제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방송을 해야 되는데 목구멍이 너무 아파서 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위기를 느꼈던 적?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게스트분들 중에서 말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말을 잘 안 하시거나 내성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속으로 진담을 뺐었던 그런 시간들도 좀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뮤지션 분들께서 너무 훌륭하게, 진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게스트 의존 방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저가 한 거는 그냥 진행에 도움을 드린 것밖에 없고, 다 그 200분이 넘는 뮤지션 분들께서 사부님표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 진짜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을 내서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초보 DJ였는데 이렇게 또 메인 DJ를 맡게 되면서 제가 공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너무 매끄럽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그 이유가 이 라디오 진행을 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또 많은 뮤지션 분들 만나고 그분들의 어떤 음악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극이 많이 됐어요. 저 자신을 조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들도 되었고, 여러분들 사연 읽으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짚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에 뭔가 표출하고 싶은 열정들이 되게 많았는데 라디오를 통해서 좀 표출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과 많은 분들께서도 피드백 해주셔서 내가 말할 때 이런 습관들이 참 있구나. 그리고 방송은 정말 말을 잘해야 되는구나. 이게 말의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하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 전체적으로 이은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해주는, 그런 나를 돌아보게 해주고 나를 이렇게 비춰서 볼 수 있었던 거울 같은 방송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얘기를 하고 보니까 약간 수상소감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 방송을 위해서 도움을 주셨던 방송 메인 작가분과 섭외 담당 작가분, 그리고 또 CP님, 그리고 방송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과, 그리고 뭐 가장 저희 방송이 있게 해주신 그런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방송을 함께 해주셨던 우리 주옥 같은 원석앤님과 재민님과 은별 DJ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방송이 끝나는 거는 아니고요. 좀 더 양질의 컨텐츠,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예요. 아까 저희 그 오프닝에서 그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2보 전진을 위해서, 후퇴까지는 아니고요. 잠깐 쉬는 거죠. 제가 한동안 멈춤의 미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이 그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방송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제작진분들께서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사부님표 식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앞으로의 발걸음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저희 노래 듣고 와서 저희 마무리 멘트 할 텐데요. 김형민님의 주가 일하시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네, 김형민님의 주가 일하시네 듣고 왔는데요. 우리 김형민 선생님, 저 예전에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인데 이렇게 좋은 찬양을 또 불러주셨네요.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스태프분들의 방송 소감과 후기까지 모두 전달해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프 더 레코드였습니다. 여러분, 네, 방송 수면 아래에서 이렇게 많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고 계신 분들의 어떤 심경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휴식기를 가지는 4분음표, 앞서 공지드린 대로 다시 만날 때는 저희 BTWJ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 라이브? 네. 여러분들 근데 생방송 놓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네, BTWJ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 라이브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알림도 가고 여러분들께서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뭔가 조금 더 생동감 있는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4분음표 아주 조금만 쉬고 더 좋은 모습, 더 나은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무리 인사드릴 텐데요. 연평안의 보이지 않아도 fit 이찬미 듣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음표 시즌 1 지금까지 진행해 어텀 프로젝트 어텀 이은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